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럴 거면 당장 꺼져. 내 맘대로 하고 살아. 테이블 위에 어머니의 커피잔이 거칠게 쏟아지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버지의 주먹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려쳤어요. 도대체 왜 부모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저도 제 꿈을 향해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부모님과 이렇게 다투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스미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고 벌써 몇 년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게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져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졌고 여기서 제 자신을 점점 더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미국 텍사스 주 라레도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라레도는 멕시코 국경과 맞닿아 있는 도시로 국경 무역과 문화적 교류로 유명한 곳이에요. 리오 그란데 강을 따라 자리 잡은 이 도시는 멕시코와 미국의 문화가 독특하게 섞여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자란 동네는 고층 건물도 거의 없고 한적하고 느긋한 분위기가 특징이었죠. 대형 쇼핑몰 몇 곳과 역사적인 올드 라레도 거리, 그리고 매년 열리는 라레도 국제 미화제가 이 도시의 주요 명소였어요. 그곳에서의 삶은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저는 늘 더 넓은 세상과 바쁜 도시의 삶을 꿈꿨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방 한구석에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들고 앉아 만화 캐릭터들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특히 TV에서 본 만화 캐릭터들을 따라 그리거나 제 머릿속에서 상상한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럴 때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몰입하곤 했죠. 가족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종종 학교 숙제를 제쳐두고 그림 그리기에 빠져들곤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그림도 좋지만 공부가 더 중요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열린 미술대회에서 제 그림이 상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린 그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장면처럼 꾸민 작품이었는데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어 제가 상상한 세계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꿈을 더 크게 키웠죠. 어릴 적부터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특히 도쿄에 대한 동경이 컸죠. 화려한 네온사인,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도심의 화려한 불빛은 제가 자란 나레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어린 시절부터 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키우게 했죠.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들, 특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리고 이웃집 토토로 같은 작품들은 판타지와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꿈꾸던 창작의 세계를 더 생생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제가 일본을 애니메이션의 중심지로 생각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도쿄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창의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삶을 꿈꿨죠. 하지만 부모님은 저의 이런 꿈을 현실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라레도에서 교사로 일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지역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안정적인 직업과 고정된 수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끼며 사셨고 저에게도 그런 길을 걸어가길 바라셨어요.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 예술은 좋지만 그걸로는 먹고 살기 어려울 거야 라는 부모님의 말은 늘 제게 무겁게 다가왔죠. 부모님은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강조하셨고 예술이나 창의적인 분야는 일종의 취미로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교사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직업이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매달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자니 그런 길을 걷는 게 옳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라셨어요. 부모님은 예술 분야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또 얼마나 불안정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도 부모님은 제가 경영학이나 공학 같은 안정적인 전공을 선택하길 바라셨어요. 그때 저는 텍사스 어앤드엠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매일 강의실에서 숫자와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는 스케치북에 캐릭터를 그리고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이 더 즐거웠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런 저의 꿈을 이해하기보다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애니메이션 오세암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었어요. 오세암은 한국의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애니메이션으로 두 고아 남매인 가미와 길손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누나 가미는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잃었고 길손은 누나의 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자 했어요. 절에서 생활하던 중 길손은 신령한 기도를 통해 누나의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동굴에서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돼요. 길손의 희생은 가미의 시력을 회복시켰지만 그 대가로 그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결국 길손은 누나의 시력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되고 그 순간의 아름다움과 슬픔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이루어요. 이 애니메이션은 절제된 대사와 서정적인 분위기, 깊은 감정선을 통해 가족애와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감동적으로 전달해요. 오세암을 보며 느낀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했어요.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엿보게 된 거죠. 저는 길손과 가미가 겪는 아픔과 희생에 감동하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강력한 감정적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섬세함과 깊이에 매료되었고 그 순간 한국에서의 배움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애니메이션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할 수 있는 예술임을 새롭게 깨달았죠. 이 영화를 보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져가기 시작했죠. 드디어 결심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대학을 그만두고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겠다는 결심을 알렸을 때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순간이었어요. 부모님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당혹스러워했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냉랭해졌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고 어머니는 실망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동안 경영학을 공부하며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왔던 저였지만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그만두고 애니메이션을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셨고 깊은 실망감과 함께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듯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저 또한 부모님의 걱정과 반대를 알면서도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마음속에서 큰 갈등이 일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서서히 냉랭해졌고 서로의 생각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부모님도 저도 깊은 잠에 들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저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저의 열정을 꺾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가서 체험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저는 미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며 왜 한국이 가장 적합한 선택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먼저 미국의 애니메이션 교육은 세계적인 스튜디오들과의 연계가 강점이지만 디즈니나 픽사와 같은 대형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론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는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어 졸업 후 바로 실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미국의 교육비는 매우 높은 편이고 생활비까지 더하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죠. 일본의 경우 애니메이션의 전통적인 강국으로서 수작업과 셀 애니메이션 기법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 교육은 주로 전통적인 기법과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최신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 느리다는 한계가 있어요. 일본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지만 그 전통에 너무 집착해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운다면 전통적인 기술을 깊이 있게 배우겠지만 현대적인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반면 한국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며 최신 기술과 디지털 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홍익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서는 2D와 3D 애니메이션, 디지털 아트,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보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특히 학생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요. 이처럼 실질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산업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며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는 장점을 늘어놨죠.
또한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K-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다양한 취업 기회와 국제적인 협력의 기회가 넓어요. 한국은 단순히 전통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접목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다양한 미디어와의 융합이 활발해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부모님께 이러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이야말로 제가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설득했어요. 또한 한국의 교육비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서 설득하기 쉬웠어요. 다만 부모님은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 가서 고생해야 하느냐며 그것을 더 걱정하시기 시작했죠. 한국에서의 학습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창작의 과정에 깊이 참여하며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결국 부모님은 제 설명을 듣고 제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애니메이션을 배우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부모님과 타협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한국의 홍익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어요. 홍익대학교는 실무 중심의 애니메이션 교육으로 유명하며 2D와 3D 애니메이션, 디지털 아트, 캐릭터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해요. 특히 실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협업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죠. 저는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부모님께선 한국에 살고 있는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을 공항 로비에서 찾았을 때 그동안의 그리움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부모님 얼굴에는 긴 비행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어주셨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부모님은 창밖의 낯선 풍경을 흥미롭게 바라보셨어요. 빽빽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부모님께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어요. 명동의 번화가를 거닐며 붐비는 거리와 한국 음식의 맛을 소개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일상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제 이야기에 부모님은 집중하셨죠.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의 반대가 떠오르셨는지 조금은 어색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홍익대학교에 도착해 부모님께 제가 다니는 캠퍼스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작업한 프로젝트들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 교수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들으시면서 부모님은 점점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을 학교 곳곳으로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녁이 되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부모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 성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노력을 이해하시고 저의 성장을 인정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후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셨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잘 상상이 가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마주한 한국의 생활은 그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죠.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깨끗하고 넓은 역내와 빠르고 정확하게 운행되는 지하철을 보며 감탄하셨어요. 미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정시 운행과 편리한 환승 시스템이 부모님께 큰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놀라운 부분이었죠. 또한 한국의 스마트한 결제 시스템을 접하신 부모님은 그 편리함에 감탄하셨어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모습, QR코드 하나로 간편하게 출입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은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있는 듯 보였어요. 어머니는 거리 곳곳에 자리한 무인 카페와 자동화된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를 해보며 한국이 얼마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 체감하셨죠. 서울의 도심 속 공원과 강변에 위치한 다양한 시민편의 시설들도 부모님께 큰 감동을 주었어요.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 한강을 따라 즐길 수 있는 무료 체육시설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들은 미국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세심함을 보여주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부모님께 한국이 단순히 여행지로서가 아닌 실제로 생활하기에도 매우 편리하고 잘 갖춰진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의 빠른 인터넷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등 기술적으로도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며 더욱 놀라셨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생활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은 한국이 얼마나 디지털화되어 있고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였죠. 특히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수준을 직접 체감하시며 한국이 미국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살기 좋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서울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생활하기에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처음에 우려를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모험이 아니라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어요. 이는 저와 부모님 사이에 있던 불안과 걱정을 조금씩 해소해 주었고 저의 꿈을 더욱 강하게 지지해 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에서 있었던 일주일을 너무 즐겁게 보냈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오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저를 많이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